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 월령, 월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기토는 양토인 무토에 대비되는 개념 음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간 상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반대되고 서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라고 하는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돋보이는 관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극해하는 관계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영상에서 나오는 강한 빛이죠. 그 빛을 양이라고 봤을 때 주변에 어두운 조명을 다 끄잖아요. 그래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죠. 빛은 양이고 어두운 것은 음에 해당이 되지만 음이 양을 갖다가 극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이 음을 갖다가 극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사기의 빛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돋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두움이 더 어둡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음과 영은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한 토라고 해서 후중하고 고항한 토, 그래서 양토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토 같은 경우는 음토로서 전원토가 들었어요. 전원토. 그래서 이 전원토는 무토처럼 고항한 것이 아니라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습하다.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자는 낮다라고 하는 뜻의 개념이고요. 높다에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죠. 낮으면서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기토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무토는 뭐예요? 이거는 건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토는 건토 즉 뭐예요? 마른 땅이죠. 마른 땅. 물기가 없는 땅임에 반해서 기토라고 하는 건 비습한 토, 그래서 무토처럼 높고 고항하지 않으면서 물기를 촉촉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기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원토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밭이라든가 뭐예요? 논밭 같은 거죠. 논이나 밭 같은 거, 뭐 정원 같은 거 있죠. 요즘 뭐예요? 거기 시골 같은 데서 이제 전원생활하는 전원주택 생활 같은 거죠. 그 안에 전원 안에 있는 뭐예요? 가끔 뭐 고추라든가 이런 거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원 같은 거, 과실수도 심을 수 있겠죠. 그러한 정원 같은 거라든가 문전 같은 거, 문전 옥답 또 기토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짓고 있습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이 분자에다가 흑토차를 써가지고,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화초 같은 거 심기 위해서 화분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 화분 자체 안에 흙을 조금씩 담아놔야지만 씨앗이라든가 화초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분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거름진 흙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작은 그러한 옥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토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뭐예요? 흙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초가 심어져 있는 흙은 어떻게 돼요? 그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을목은 목이고 기토는 토라고 해서 그 성질 자체는 다를 것 같지만은 을목을
용도 있게 하는 중화 법칙이라든가 기토를 용도 있게 하는 그러한 용신 취용법이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를 심을 수 있는 화초이라든가 작물 같은 거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거름진 땅이기 때문에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바로 뭐예요? 기토가 용도가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든가 을목 같은 건 뭐예요? 대개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적절하게 뭐예요?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을목도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가 있는 것이고 기토도 어떻게 돼요? 거름진 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작물, 화초 같은 것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기토는 정화, 임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토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월지는 항상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월지는 계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왕쇠라든가 한열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은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늦가을이죠. 늦가을. 그 다음에 이 늦가을이 지나면 술월에서 이제 해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가 왕한 계절, 즉 겨울에 해당이 되죠. 즉 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겨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온 자체는 술월이나 해월이나 바로 뭐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술월도 많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차갑고, 기온은 차갑고 뭐예요?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 등을 4개월이라고 하는데, 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자가 붙는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진월은 개춘이라고 하죠. 개춘은 뭐예요? 늦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말씀드렸지만 개추가 되겠죠. 개추, 늦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동이라고 해요. 개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늦겨울을 말하는 것이죠. 늦겨울, 여기는 보면은 이제 만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월은 늦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하.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춘, 개추, 개동, 개하 네 가지 계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 자가 붙는, 그래서 늦여름, 늦봄, 늦가을, 늦겨울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 이 4개월은 다 뭐예요? 토가 왕한 계절,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술월에 태어났을 때도 제가 격으로 보면은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도 사주 격국으로는 걸록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걸록격이 됐건 양인격이 됐건 이러한 격들은 뭐예요? 일간이 매우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데 기온은 차갑고 매우 건조한 때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전원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같은 전원토라 하더라도 약간 평수가 좀 넓은 것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은 정원인데 거기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넓은 정원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기온은 하강, 너무 차가워져 있고요. 좀 있으면 겨울이니까. 그 다음에 바싹 말라져 있다, 가을에 물기가 없이 건조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핵심은 일단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물기가 없게 되면 다 말라 죽게 되잖아요.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을, 적당한 양의 물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은 양의 물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 하더라도 기온이 너무 하강,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한량하다라고 표현한다 했죠. 한량. 이래서 한량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더 하강하게 돼서 사주 자체가 이제 한습해지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술월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물보다는
기토 자체를 그냥 촉촉하게 윤습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양이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임수보다는 개수가 좀 더 월등한 공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흙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온이 좀 따뜻해져야지만 땅도 온기를 띠게 되고 땅이 얼지 않아야지만 화초도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따뜻한 열기를 보충시켜 주어야지만 화초가 자랄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요.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잘 비춰주게 되면은 양지 마른 곳 같은 데서는 금방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촉한 흙에다가 햇볕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철쭉 같은 걸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거의 온실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철쭉이 되게 한 2, 3월 정도 피나요. 근데 저희 집 철쭉은 되게 12월 말부터 1월 달에 철쭉이 핀다 이렇게 보고 1월 한 중순 정도 설날 정도 되면 거의 만개하는 정도.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게 철쭉이 좀 일찍 피는데 아무리 기온이 차갑다 하더라도 바로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열기만 있다라고 하면 한겨울에도 마치 온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조하고 기온이 차갑기 때문에 적당량의 물과 어떻게 됩니까? 화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어떻게 돼요? 좋은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주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것이 또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있어서 술토 기토를 윤토시켜준다고 하죠. 윤토 토를 윤택하게 촉촉하게 해주는 것을 윤토시켜주는데 만약에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건조한 땅을 약간 기온은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마른 땅은 따뜻해져봤자 어떻게 돼요? 더 건조함이 가중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은 연후에 개수든 임수든 수가 있은 연후에 병화가 있게 되면 땅은 촉촉해지고 기온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토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토가 술월에 생하게 되면 즉 술월에 기토 일간 자체가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수 중에서도 임수보다는 요 개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가 있어 주어서 술월에 이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조후해준다 그랬죠. 조후. 기후를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후를 조절한다, 조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5, 미월 같은 경우는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차갑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술월 같은 경우는 건조하면서 차갑기 때문에 개수병화를 같이 쓰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격은 뭐 비견격, 겁재격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무토일간이 됐던 기토일간이 됐던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토를 본 것이기 때문에 비견겁제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얼룩격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든가 이 병화 가지고 잘 윤토하고 조음을 잘해주게 되면 기토는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 술월에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 원령 술토 외에 지지로 다시 진술충미 토가 있거나 천간으로 무토 같은 것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좀 적절하게 재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억부용신법에서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한 일간은 관성으로서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특성이 뭐예요? 목으로서 소토하고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같이 수월의 진술충묘월 같은 이렇게 토가 왕할 때 태어났는데 다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줌이 필요한 그런 약간 특수하고 약간 예외적인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기해일주가 되겠죠. 일지 자체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에는 중요한 건 수가 있어서 토 자체를 촉촉하게 해주면 필요한데 일지 자체에서 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배우자궁에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남편 덕, 처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연지에도 이렇게 해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되면은 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다시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건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습해지겠고요. 수월 같은 경우는 곧바로 수월이 지나게 되면 해자축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습해지면은 오히려 병화라든가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연간의 기토가 다시 이렇게 투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올해 명시. 그래서 기해, 갑술, 기해년, 갑술월, 기해일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랑 같은 물이 하나랑 가운데 관성을 놓고 서로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얘하고 합하려고 하고 얘도 얘하고 합하려고 하죠.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라고 하면 나와 같은 여자가 있는데 관성 남편 하나를 놓고 서로 합하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두 개고 관성이 하나인 것을 투합이라고 해요. 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투는 시기질투라고 하죠. 그죠? 시기질투, 강세마다, 시세마다 이렇게 해서 질투하는 것을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놓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 하나를 놓고 주변에 여러 여자들이 서로 내 남자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을 약간 모함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중요한 것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토와 수월에 태어나서 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관성을 하나 놓고 이렇게 기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토가 해서 나한테는 병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시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수를 얻었기 때문에 물을 얻었기 때문에 화를 얻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다음으로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갑자시가 아니었을 때는 요거 투합이 된다 그랬죠. 투합은 서로 시기 질투하는 합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투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투합 말고 쟁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같은 무리가 있어서 나와 같은 무리가 두 개를 놓고 관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하나에다가 관성이 두 개 있는 것을 그때는 이제 쟁합이라고 하는데 투합이 됐던 쟁합이 됐던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오늘 같은 명식은 투합이 되는 중에 생시에서 다시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은 얘하고 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간목은 얘하고 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으면은 투합이 되지 않죠. 단 뭐냐면 천간이 서로 두 개 짝을 짓게 되고 기지도 이렇게 서로 짝을 짓게 되죠. 짝을 져서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서로 합하는 마음에 사주국세 물론 다합으로 봐서 약간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은 다합이면 지무 원탈이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해수가 있고요, 연지에도 해수가 있으면 이 정도면 수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수가 좀 많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 해수는 어떻게 돼? 인에 한목하죠. 지지 육합이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해가 합하면 뭐예요? 목이 된다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이 기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일간도 이 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시나 다시 투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사주의 국세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목으로 한다 하더라도 연지 해수가 있어서 토, 마른 땅을 윤토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이 목은 뭐예요? 화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관인상생 내지는 차가운 기후를 조우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수목, 수화를 모두 갖춘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수화를 같이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서로 수화는 서로 상극이잖아요. 수국화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수를 용신으로 쓰고 화를 희신으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개수 병화를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목이 왕할 때이기 때문에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을 잔뜩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따뜻하게 비춰주어야지만 봄에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봄에 을목이 있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을목이 말라 죽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되면 임묘월에 철쭉 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꽃이 피다 말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상대적이지만 개수병화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용신은 하나죠. 용신은 뭐가 될까? 중요할 때 건조할 때는 수를 먼저 쓰고 혀를 나중에 쓴다라고 하는 선후 관계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 사주 국세는 나쁘지 않다. 다음 투합이 되는 것이 이거는 사주의 병이 되는 것이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후하는 데서는 병화가 월등한 공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해묘한목하고 정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서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약간 힘들지만 난로를 피운다거나 해서 온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더 나은 것은 뭐 지당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왕한데 무진시를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월지 자체에 술토 하나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타 간지로 토가 더 가중되면 이때는 묻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예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투합이 걸려 있으면 간목 자체가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주가, 그래서 약간은 혼탁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임신시나 계유시 같으면은 술월에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쓰고 말씀을 드리죠. 뭐 임신시가 되면은 계유시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술월에 아무리 토왕절에 건조하더라도 해수연지, 일지해수, 시지의 신금에 뿌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를 취용해서 술을 제해 주어야 되는 거. 이 경우에는 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기토가 사수동류 되지 않는 거예요. 동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래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습한 모래와 같은 흙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수동류 돼가지고 논밭이 어떻게 돼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면 논밭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유시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가지고 기토가 쓸려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계유시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돼요?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죠. 이때는 뭐예요? 화가 있어 주어서 반드시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시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유시는 굳이 개수를 제할 것까지는 없지만 화가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